연주쌤의 거꾸로 기술 과정 주생활과 안전사고 편입니다. 학습 목표 보겠습니다. 주생활과 관련된 안전사고의 원인과 유형에 대해서 좀 살펴보고요. 또 안전사고에 더해서 자연재해와 관련된 이야기까지 한번 공부해 볼게요. 먼저 안전사고라고 하는 것의 정의부터 볼게요. 네, 부주의했거나 또 실수했거나 또 안전교육이나 안전시설을 잘 갖추지 못해가지고 일어나는 사고를 안전사고라고 하고요. 보통 원인으로는 세 가지를 얘기해요. 인적 요인, 그러니까 각각의 사람들이 뭐 부주의했거나 실수를 했거나 그걸 뭐 어떤 걸 사용하는 방법을 잘 몰랐거나 이런 게 원인이 되고요. 두 번째로 물리적 환경의 요인이 있어요. 그러니까 물건 자체가 위험했거나 또 그 장소가 위험했거나 네. 또 사회적 환경이 있어요. 네, 사회적 환경은 사람들이 안전에 대해서 별로 감각이 예민하지 못한 거죠. 그러니까 안전에 대해서 유의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뭐 나한테 그럴 일이 있을까라고 하는 생각, 그걸 안전 불감증이라고 하는데, 네, 그런 게 원인이 돼서 안전사고가 발생한다고 해요. 안전사고의 유형을 좀 보면은 가장 대표적인 유형들이 이제 뭐 바닥에 뭐가 있어가지고 미끄러진다거나 넘어진다거나 이게 뭐 충돌이나 충격을 가해진다거나 이게 가장 크다고 하고요. 그 다음에 뭔가 추락해서 떨어진다거나 떨어지다 보니까 뭐 골절이 생기는 경우, 그리고 뭐 찔린다거나, 그 다음에 화재가 났을 때 화상을 입는 것과 같은 형태로 많이 나타난다고 해요. 자, 보통 이런 안전사고가 발생했을 때 그 사고 현장에서 즉시 조치를 취하는 것을 우리가 응급처치라고 하거든요. 자, 응급처치의 간단한 기본을 얘기하면 응급 상황이 일어났을 때 먼저 119에 신고하는 게 먼저겠죠. 그리고 구급대원들이 도착할 때까지 거기에 걸맞는 응급처치를 하는 게 중요해요. 많이 우리가 얘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심폐소생술이죠. 네. 그러니까 의식이 없어서, 그러니까 심장이 멈추는 현상이 발생할 때 의식을 잃겠잖아요. 그랬을 때 인공적으로 혈액을 순환시키고 호흡이 돌아오도록 돕는 치료법이라고 해야 되나요? 응급처치법이라고 할게요. 응급처치법을 얘기해요. 자, 보통 이제 기본적인 순서는 먼저 상태를 확인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의식이 있는지 없는지, 이제 의식이 없는 경우에 보통 심폐소생술을 합니다. 네, 확인하고요. 주변에 사람들이 있다면 도움을 요청하거나 119에 신고하는 거 여기서도 중요하죠. 우리 전문가가 아니니까. 그리고 가슴 압박을 30회 하고요. 인공호흡을 2회 정도 이 순번으로 왔다 갔다 하는 경우, 가슴 압박 30회 하고 인공호흡 2번 하고 이거를 계속 하는데, 인공호흡이 조금 어렵다 그러면 가슴 압박을 해가는 것도 중요하죠. 그리고 이제 구급대원이 와가지고 네, 처치를 하면 되는데 그 전까지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에요. 이거는 이제 많이 우리가 교육을 받게 될 거기 때문에 수업 시간에 이제 같이 얘기를 해볼게요. 자, 그 다음에 자연재해가 있어요. 자연재해가 뭐냐? 자연현상 중에서 피할 수 없는 현상들이 일어날 거 아니에요. 뭐 홍수가 난다거나 비가 많이 와가지고 눈이 너무 많이 온다거나 또 바람이 너무 많이 분다거나 또 지진이 일어난다거나, 이거는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는 자연현상으로 인해서 일어나는 재해를 자연재해라고 하고요. 요즘은 다른 말로 자연재난이라고 표현하기도 해요. 자, 자연재해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대표적으로는 우리 교과서에 나와 있는 것만 정리를 할게요. 먼저 태풍이에요. 네, 보통 이제 여름에 많이 발생하는데 요즘은 기상이변으로 인해 가지고 태풍도 계절과 좀 상관없이 이루어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태풍 같은 경우는 기상 상황을 우리가 잘 파악해야 되겠죠. 기상 상황을 잘 파악하고 있어야 되고요. 또 혹시 우리가 보통은 그거 많이 하죠. 바람이 분다고 하면 유리창에 테이프를 붙인다거나 또 가스나
뭐 전기 제품의 콘센트나 밸브를 뽑아놓는다. 이런 형태의 대처 예방법을 사용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지진 발생, 이제 과거에는 우리나라에 지진이 많이 발생 안 했지만 최근에는 우리나라에도 지진들이 크게 발생하고 있어요. 자, 그랬을 때 보통 머리를 보호하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하죠. 왜냐면 지진 같은 경우는 한 번에 일어나는 게 아니라 일어났다가도 잠시 멈추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또 깨질 물건들, 또 여기서도 마찬가지 전기나 가스를 차단해야 되고요. 뭐 엘리베이터 타는 거 안 되는 거는 다 아시죠? 머리를 보호하고 바깥으로 안전한 장소로 옮기는 게 가장 중요해요. 자, 그 다음에 눈이 많이 오는 대설이 있어요. 자, 눈이 많이 온다. 그랬을 때는 먼저 우리 집 근처에 있는 눈들은 없애야 되죠. 눈을 치우는 일을. 이게 제일 중요하고요. 쌓이면 쌓인 만큼 무게가 생기니까 또 붕괴가 일어날 수 있는 부분에 가까이 가지 않고요. 미리 이제 고립될 수가 있잖아요. 이거는 눈을 갇힐 수가 있기 때문에 미리 이제 연락을 취할 수 있는 연락망 같은 경우를 준비해 두는 것이 중요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여름이 가까우면 비가 이제 지금 이제 가뭄이어 비가 잘 안 내려가지고 이쪽 지역에 이제 비가 와야 되는 그런 상황이긴 하지만, 자, 비가 이제 너무 많이 왔다고 했을 때, 홍수가 일어나죠. 자, 홍수 같은 경우도, 이런 경우에 이제 물과 이제 전기가 만났을 때 위험할 수 있어요. 감전의 위험이 있기 때문에, 이것도 마찬가지 가정에서 전기나 가스를 차단하는 게 먼저고요. 그 다음에 뭐 우리가 횡단보도 옆에 뭐 가로등이나 신호등 근처에는 전기가 흐르고 있기 때문에 그런 근처에는 가까이 가지 않아야 되겠죠. 네. 이런 것들을 통해서 기본적인 자연재해 방법들이, 대처 방법들이 있는데, 그건 이제 수업 시간에 자세하게 우리가 공부해 보도록 할게요. 자, 근데 이제 이런 자연재해가 일어나는데, 얘기가 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지구 온난화라고 하는 문제 때문에, 이런 기상 현상이 일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지구의 표면에 기온이 이제 상승하면서 기상에 이상한 현상을 일으키는 원인이 되고 있어요. 이걸 지구 온난화라고 하죠. 그러다 보니까 기온도 높아지고, 바다의 수온도 높아지고, 그 다음에 해수면이 이제 비가가 높기 때문에 해수면이 상승하고요. 그러다 보니까 강수량의 변화가 생기고요. 그래서 홍수가 나는 지역이 있는가 하면 우리 지역처럼 이제 비가 아예 안 오는 지역. 그 다음에 우리나라에서는 사계절이 있었다지만 이제는 완전히 무더위. 그래서 막 광프리카 이러잖아요. 뭐 광주도 아프리카보다 더 덥다 뭐 이렇게. 그래서 열대야가 있거나 또 한파. 너무 추워요. 반대로. 그 다음에 태풍이 자주 일어나는 것도 이런 이상 기상이 증가하면서 자연재해, 자연재난도 늘어난다고 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예방과 대처법을 잘 알고 있어야 되죠. 수업 시간에 그런 점들을 자세하게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는 우리가 이제 이런 주생활과 관련된 생활의 문제였다면 이제 여러분 자신의 청소년들 자신에게 일어날 수 있는 생활 문제들을 다루는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